모놀로그 스튜디오 라이트 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다들 여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면 무슨 몸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땀 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땀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많아지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이 더울 때마다 저는 저만의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영화관 만들기인데요. 실제로 영화관처럼 꾸미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집에 있는 것들로 최대한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요. 영화를 고를 때도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내가 봤던 영화 중 지금 딱 떠오르는, 다시 보고 싶었던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음료와 함께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음료는 얼음을 가득 담아서 최대한 시원한 상태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꾸민 가장 기분 좋은 공간에서 가장 편안하게 기억에 남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니에요. 그 순간 이후에도 더위를 싹 잊고 기분도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무더위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위를 보내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를 기회로 삼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레지에로한 모놀로그 스튜디오 DJ 모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어쩌면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을 하고 계셔서 매우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제인데요. 이것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이나 경험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기도 하며 남들에게 이런 것까지 해봤다며 일종의 겨루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바로 이것. 오늘은 땡땡하는 날, 오늘은 알바하는 날입니다. 모놀로그 스튜디오 땡땡하는 날 1부는 그 땡땡이라는 주제에 맞는 영화나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땡땡한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소설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바의 하루라는 책인데요. 무려 5명의 저자가 함께 쓴 이 책, 알바의 하루는 테마 소설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청소년 알바의 세계를 각 저자들의 특징에 맞게 5가지 색깔로 담아낸 책입니다. 간단하게 5가지 이야기를 간추려보자면 첫 번째 이야기는 김수현 작가님의 반려동물 관리사로 미래 세계에서 적성에 맞게 주어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앨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앨런은 2059년이라는 미래에 살고 있고 그만큼 인간 사회 곳곳에 인공지능 컴퓨터라든지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의 직업 중 3분의 1을 가져가 버린 시대, 인간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앨런이 펼치는 아르바이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김태호 작가님의 신의 알바로 왕따 피해와 가해로 얽혀있는 수민과 영지 두 친구에게 찾아온 알바 이야기입니다. 핸드폰 액정 수리비 때문에 알바를 구하게 된 수민은 알바 소개소에서 중학교 때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 영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민은 중학교 때처럼 자신의 일을 영지가 하게끔 만들고 알바비는 자신이 챙기며 이거야말로 신의 알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금을 남겨두고 갑자기 연락두절이 된 영지. 수민은 어쩔 수 없이 영지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일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카드 전달 알바였는데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영지로서는 수민이가 스스로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거야말로 신의 알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반된 두 캐릭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문부일 작가님의 밥도둑을 기다리며로 혼밥족을 사로잡아버린 밥도둑 반찬 가게의 배달 이야기입니다.
밥도둑 반찬이라는 이름의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던 탄훈에 반찬 도둑이 들게 됩니다. 그런 반찬 도둑을 잡으려고 하던 탄훈은 비슷한 처지의 민주 누나를 만나게 되고 가게 손님이었던 고시생 아저씨도 만나면서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탄호의 어머니가 과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밥도둑 반찬을 위해 누나와 아저씨가 발벗고 나서주는 탄호의 아르바이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박경희 작가님의 바퀴벌레라는 이야기로 북한을 이탈하고 찾아온 청소년 연수의 고군분투 알바 이야기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뒤로 연수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원룸을 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2개씩 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바퀴벌레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연수.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보는 연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는 윤혜숙 작가님의 최선의 알바라는 이야기로 최선이라는 알바의 달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허세와 주접은 기본, 동생에게 돈 뜯어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과 연예인이 되기 위해 폭식과 토악질을 반복하면서 다이어트를 감행 중인 누나. 그 둘이 치는 사고를 감당하기에는 힘이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최선. 최선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알바왕인데 형이 쳐놓은 사고를 수습하면서 누나에게 필요한 돈까지 마련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은수라는 인기 유튜버와의 인터뷰는 요즘 아이들의 알바 이력을 엿보는 재미 또한 선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냥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들이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은 혹독하게 그려냄과 동시에 그 안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길 바라는 작가님들의 따뜻한 마음씨도 느껴졌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존재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더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바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시간이 나신다면 시원한 곳에서 알바의 하루라는 재밌는 책을 알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대입해보기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놀로그 스튜디오 오늘은 땡땡하는 날 2부는 그 땡땡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땡땡하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는 방법은 전 영상 댓글에도 남겨놓았듯이 모놀로그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카톡에 모놀로그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 땡땡하는 사람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땡땡하는 사람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특히 더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정말 길게 써주신 분이 계셔서 그 사연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신청자는 휴식은 그저 빛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식은 그저 빛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쉬고 싶은 날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서 이번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까 하다가 예전에 했던 치킨집 알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일하던 치킨집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치킨집이라서 땡땡통닭이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13년 정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치킨집이네요. 그곳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데 그냥 그 치킨집에 자주 시켜 먹기도 했고 사장님과도 친분이 있어서 그곳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알바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알바를 하면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바로 전화 주문이었습니다. 원래 전화 주문을 할 때 네,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땡인데요. 배달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이 단골 손님이다 보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땡땡이네 집인데 늘 먹던 걸로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뚝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다이얼을 눌러야 하나
수백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장님이 배달을 마치고 들어오시길래 눈치를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사장님, 땡땡이네 집이라는데요? 라고 들은 내용을 자신없게 전달했는데 사장님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전화 주문이 이러한 형태였던 거죠. 처음에는 주소를 말씀해 주시라고도 해보고 사장님이 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도 해봤는데 모든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장님한테 말하면 알아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후부터 전화 주문 내용을 일일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시에 펜과 공책을 준비했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전화가 오면 바짝 긴장해야 했어요. 왜냐면 음질이 좋지 않거나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이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틀리더라도 들리는 대로 적었답니다. 마치 저 혼자 하는 고요 속의 외침이었다거나 할까요? 그래도 들리는 대로 쓰다 보니 몇 개는 얼추 비슷하게 유추하는 식으로 맞출 수 있었어요. 못 맞추고 다시 전화할 때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 전화 내용을 온전하게 전부 따라 적었을 때는 왠지 모를 성취감이 있어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알바가 끝난 뒤에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되물어보는 것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 알바를 하기 전에는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마냥 힘들기보다는 제게 용기를 준 알바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알바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일단 신청자님께서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사연 내내 공감을 이끌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반전까지.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저는 애초에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알바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저는 옷 매장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데 이게 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은 그저 빈님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죠. 제가 틀린 방법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7, 80% 정도는 찍으면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완전 이상한 걸 가져다 드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저와는 달리 아주 좋은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의미까지 찾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알바를 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로 작용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휴식은 그저 빈님의 사연을 다뤄봤는데요. 정말 소중한 사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1부, 2부를 거쳐 알바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끝마치기 전에 예전에 방영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신 63빌딩 창문 닦기 알바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흔히들 말하는 극한 알바를 하고 계셨는데요. 높은 곳이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반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높은 거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이 정말 잘 반영된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돈이 무서워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찾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저희 모놀로그 스튜디오 오늘은 알바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8월 둘째 주인 8월 14일 오늘은 여행 가는 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대할게요. 모놀로그 스튜디오 라이트 오프.